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청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구지검에서 담당 검사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차례나 직간접적으로 고소 취소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조재현 검사장께서 취임 전의 일입니다만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 담당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대질심 조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소인 여러 차례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 고소 취소 서류를 건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 피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이런 요구를 고소인이 받는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검장께서는 이런 검사의 태도가 적절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그 검사의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지검에서는 또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로 조사를 하고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 권유 내지 유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며 해당 수사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올해 초 1심에서 수사관과 국가가 공동으로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이 났다는 걸 봤습니다. 권순범 부산지검장께서는 2020년 1월에 취임하셨습니다만 혹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판결은 지금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가 실제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사기관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인권 침해를 행한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검장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피해를 당한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출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결과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고요. 그와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항소에서 다투고 있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확정적으로 옳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법무부에서 작년 10월 31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장께서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뒤에 검사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는 제2조의 인권보호의 책무, 제5조 공정한 수사, 제6조 수사의 비례성, 제8조 의무수사의 원칙, 제9조 수사 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등 그대로만 지켜진다면 우리 검찰이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로 믿음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올바른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처벌 조항 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이 없는 외침이 좀 공허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징계나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부산지검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법무부 규칙입니다. 법무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검사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별도의 징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나중에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권의 등의 제도를 운영할 때도 이 위반한 경우에 적용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72조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신고를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으로 수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검장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몇 건의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법무부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금년부터 9월까지 제 기억으로 약 100여 건의 인권침해 신고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나 대검에 신고하고 보고할 정도의 중한 사건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일단 1심 판결이 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보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사건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해 작년 사건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보고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어서 좀 놀랍습니다. 사안이 중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 건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셔서요. 개별 보고를 드리진 않지만 네. 분기별, 반기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네. 그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인권감독관이 감독관 회의를 통해서 소관부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0 인권보호 수사 규칙 76조에 따르면 또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는 검사장이 받으시고 계신가요?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인권감독관에게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취임하신 이후에 부산지검에서 몇 건 정도 받으셨다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매번 그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매번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 보고와 주간 보고를 통해서 또 분기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00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를 받으시면 그에 합당한 처리는 꼭 마무리까지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절차에 따라서 인권감독관이 필요한 면담도 하고 네. 조사도 거쳐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우리 검찰에 잘 뿌리 내려서 그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혹시 위반한 경우에 검사장님들이 중간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시면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말 크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서도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잘 전달하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자료 요청입니까? 예. 네.